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 초여름 날씨 속에 전국 봄꽃 명소마다 나들이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0년 만에 개장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도 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역 행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아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선 대선 후보 시절 유세 때 초심을 되새기며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암시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게시자를 찾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폭탄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내용이 담긴 게시글까지 캡처해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펼쳐진 프로야구 개막전에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SSG 에이스 김광현은 최소 경기 150승을 달성했고 두산 이승엽 감독은 데뷔전 1자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기자재를 무상 지원하는 새 국제협력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태국 방콕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1시간 만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 방콕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 도중 응급 환자가 발생해 기장이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남부 아칸소주와 중서부 곳곳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초여름에 가까운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 벚꽃 명소에는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볕 아래 새하얗게 흐드러진 벚꽃의 향연. 아득한 향기를 헤치며 산들거리듯 걷다 보면 이내 선연한 진분홍 꽃잔디에 시선이 닿습니다. 파스텔 톤, 곱게 옷차림한 엄마와 딸들의 나들이에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벚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가지고 몽실몽실 되게 예쁘고요. 미세먼지는 좀 있는데 아이들하고 나오니까 또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나오니까 되게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 늘 이맘때 전북 정읍천은 꽃자루가 통통해진 벚나무 2,000그루의 경연장이 됩니다. 4km에 이르는 벚꽃 산책길 아래 개나리와 꽃잔디 둘 중 무얼 보며 걸을지만 고르면 됩니다. 저는 이제 벚꽃놀이를 여기 정읍으로는 처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쭉 이렇게 길이 이어진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20도 중반까지 치솟은 날씨에 봄 기운은 이미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4월 초인데 벚나무 가지가 벌써 이렇게 빼곡합니다. 정읍시는 개화 시기에 맞춰 약 일주일 정도 앞당겨 축제를 열었습니다. 내장산 저수지 주변에도 벚꽃이 넘실대 드라이브만으로도 봄의 정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다양한 체험도 하시고 아름다운 벚꽃을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정읍 벚꽃 축제는 오는 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가 4년 만에 부대를 개방해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벚꽃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인데 하늘에서는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도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활짝 핀 벚꽃길을 따라 시민들이 산책을 즐깁니다. 마치 공원처럼 보이는 이곳은 공군의 교육사령부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부대 개방 행사를 4년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연병장 하늘을 알록달록 수놓은 건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입니다. 역동적이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에어쇼가 펼쳐지는 동안 시민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네들도 조종사가 된 것처럼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 기종들도 너무 멋있어서 아이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의장대에 절도 있는 동작에 시민들은 찬성을 자아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로 전투기를 만들며 파일럿이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군인들은 은폐된 곳에서 막 할 것 같은데 되게 넓고 환하고 뭔가 제 원래 생각하던 것들과는 달라서 신기했었어요. 부대 곳곳에 자리 잡은 우리 공군의 다양한 무기들은 벚꽃 못지않은 포토존이었습니다. 공군 체험부스와 벚꽃길을 걸으며 가족, 지인과 함께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군 교육사령부는 항공우주군의 핵심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의 첫날 우리 공군의 요람은 시민들에게 봄꽃만큼이나 따뜻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경남과 전남을 훑으며 지역 행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프로야구가 개막한 어제는 대구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선 대선 후보 때 초심을 강조했는데요. 취임 1년을 한 달여 앞둔 민심 다지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야구장에 들어섭니다. 환하게 웃으며 마운드로 올라선 윤 대통령. 여유 있는 표정으로 던진 공이 이내 스트라이크 존에 꽂힙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자 손을 번쩍 들어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관람석에서 한동안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시구 뒷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와인드업과 시구 스피드에 야구 관계자들이 놀랐고 허구현 KBO 총재는 역대급 돌직구라고 했다는 겁니다. 관계자들과 환담에선 윤 대통령이 초등학생 때 한양대 야구부 숙소를 출입하며 야구를 좋아하게 됐던 계기, 서울대 법대 야구부에서 활동했던 추억도 들려줬습니다. 이후 대구 서문시장으로 향한 윤 대통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시장 입구부터 환영 인파가 가득합니다. 대선 전날 마지막 유세를 이곳에서 했던 윤 대통령은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품은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며 지원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서문시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문시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많이 찾은 곳으로 이번이 6번째 방문입니다. 취임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한일 관계 논란, 근로시간 개편 등 여러 이슈로 국정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다지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암시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게시자를 찾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폭탄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문제의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온라인에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 논란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북한과 간첩이나 퍼뜨릴 괴담을 유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주말마다 열던 대일외교 규탄 장외 집회를 한 주 걸렀지만 공세를 쉬어가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일본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 동조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일 당시 관련 발언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는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 오염수 방출 대응단 차원에선 오는 6일부터 4일 동안 후쿠시마를 직접 찾아 현장을 시찰하면서 정부를 더욱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죽창가에 이어 먹거리 공포심을 조장하는 괴담까지 유포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일이 없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이 민생이 아닌 국정 파탄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일 것입니다. 괴벨스식 선정 선동을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된 창원 간첩단 조직원들이 지난 2019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이용한 반일 민심 조장이란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과 간첩들이나 할 일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 반박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제도를 만듭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OSA란 명칭의 제도 신설을 결정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OSA는 비군사 분야에 국한된 공적 개발 원조 ODA와는 달리 가치 공유국의 국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한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 군대를 직접 지원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일본의 구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OSA 지원 대상은 국제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해와 영공 경계를 비롯해 테러 등에 대응한 안전 확보 능력 향상, 재해 대처와 수색 구조, UN 평화유지 활동, PKO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원하는 기자재는 재난구제, 수송, 경계 등과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본 여권은 5월쯤부터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향후 지원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OSA 제도가 정비되면 여름쯤 필리핀 군대에 해양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 이외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도 통신 장비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뜻을 같이 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보수층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도층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대선 승리는 더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마라라고 리조트 앞에서 응원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게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확신합니다. He's falsely accused for the last 6 years. It's terrible. It's ruining our country. It's dividing our country. 이번 기소에도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는 여전해 트럼프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소속 맨해튼 지검장이 주도한 이번 기소를 순전히 정치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They're trying to destroy Donald Trump because they fear him at the ballot box.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들조차 검찰 비판에 나서며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소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와 펜스 전 부통령 등 유력 경쟁자들이 줄줄이 나오는 시점에 공화당 경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You already see that some of the Republican leadership who clearly don't like him and would like him kind of off stage at this point now feel compelled to defend him against the indictment.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가 경선에서 이겨도 대선에선 패배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성관계 입막음 의혹이 장기적으로 중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회 폭동과 백악관 기밀 유출, 조지아주 대선 결과 번복 등 누적된 송사도 대선 승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리틀 트럼프로 불렸던 디센티스 주지사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남부 아칸소주와 중서부 곳곳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적어도 10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부 아칸소주 소도시 윈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윈 지역 당국자는 여러 건물의 천장과 벽이 무너져 내렸고 나무와 송전선이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록밴드 공연 중 극장 지붕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 극장에는 관객 2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인디애나주에서도 사망자 3명이 확인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대전에서는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7개 동이 모두 타고 9개 동이 일부 탔습니다. 소방은 한때 인접 소방서 차량과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7시간 반 만에야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은 폐자재 보관 창고로 쓰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승용차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대전 서구 우명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붙어 6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커브 구간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연안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50대 여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민 10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 앞을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라매 공원 쪽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차량에서 불이 완전 솟구쳐 오르고 소방차 와 있고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를 완전히 태운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응급 환자 발생으로 방콕에 되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9시 50분쯤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기가 1시간 만에 회항했습니다. 비행 도중 응급 환자가 발생해 기장이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금전을 노리고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상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검거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가진 가상화폐 형태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2-3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미행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같은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2살 남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남 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다리를 꿈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10년 전 세계 각국 아이들의 꿈을 담은 그림을 벽지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성장한 아이들이 다시 정원을 찾아 그때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정원 박람회 당시 만든 꿈의 다리는 175m 길이로 알록달록한 벽지가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면 3인치 크기 타일 벽지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이 그려졌습니다. 당시 작품 제작에 참여한 13살 이하 아이들이 다시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았습니다. 일단 제 그림이 걸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좀 있었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추억을 좀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 어린이 작가들은 이제 성인이나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리에 새겨진 그림을 보며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희망 가득한 미래도 그려봅니다. 저의 꿈은 스포츠 재활사이고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알아가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반짝이고 예쁜 모습을 이루고 싶습니다. 순천 동천을 가로지르고 정원의 동서를 잇는 꿈의 다리. 관광객들은 아이들의 꿈이 담긴 다리를 건너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자연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계속 보존이 되면 또 이걸 보고 더 다른 세대들이 또 다른 또 작품으로 또 이 작품이 연결이 돼서 수많은 작품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꿈의 다리를 만든 강익중 작가도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꿈의 다리는 그대로지만 훌쩍 커버린 당시 어린이 작가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10년을 지난 다음에 그냥 나무를 심고 나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모아서 들과 함께 그들의 그 미래를 한번 염려하고 걱정하고 응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모인 겁니다. 예.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하나씩 모여 만들어진 꿈의 다리가 10년의 세월을 다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학부모가 된 해외 이주 여성들은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어 이 같은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년 전 몽골에서 제주로 시집온 박운주 씨. 시간이 흘러 지금은 한국말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한글은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입학한 후 학교에서 보내는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아빠한테 봐달라고 하든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참가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을 되게 놓친 부분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젠 그런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도움으로 몽골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치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아쉬움점이 많았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내 나라로 다 알 수 있어서 참가할 수 있고 학교에서 번역을 요청한 가정통신문은 몽골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 일본어와 러시아어 등 60개 언어로 자동 번역이 가능하고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6개 언어는 수동 번역을 요청할 경우 번역가들이 직접 번역해 줍니다. 번역된 가정통신문은 QR코드나 웹 주소, 번역 문서를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제 안내가 되어지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해도 더 높아져서 그것이 결국은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 그 비율을 높이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지만 호응이 뜨겁자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는 2,600여 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주 전체 학생의 3%가량입니다. 이들에게 전달되는 다국어 가정통신문은 해외 이주 학부모의 어려움을 크게 줄여주면서 학교와 소통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로 그리고 기관사로 4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한 뒤 다시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분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며 인생 2막에 들어선 이들을 황보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4살 김우식 씨가 보잉 747 조종석에 앉아 모의 비행을 준비합니다. 과거 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조종했던 경험을 살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체험을 돕는 겁니다. 이제 이륙합니다. 지난 1972년 공군 조종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40년 넘게 군과 민간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지난 2015년 은퇴한 뒤로 조종사라는 수식어가 완전히 지워질 줄 알았지만 다시 조종석에 앉게 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조종은 한 번 할수록 전부 그 성취감, 쾌감을 느끼는데 갑자기 조종을 끝내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시뮬레이터라는 장비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82살 전민종 씨는 40년 경력의 전직 항공기관사. 이제는 비행기 엔진이 아닌 관람객들 앞에서 임무를 다합니다. 저는 원래 공군에서 17년, 대한항공에서 23년, 이게 40년 비행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제가 정년퇴직하고 한 20여 년 가까이 쉬었었죠. 그러다 박물관이 생겨서 다시 일을 하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참 추억이 정말 생각도 나고. 3년 전 국립항공박물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질 높은 전시 해설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 분야 경력자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자 25명 가운데 대부분이 은퇴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실버 세대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65살입니다. 승무원, 항공교통 관제사 등 각기 다른 경력은 자신만의 큰 무기이자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박물관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승무원처럼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관제사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실 때 그때 이제 저는 또 신나서 가는 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하죠. 55세 이상 가운데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지난 2013년 60%에서 지난해엔 9%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로 희망 나이도 같은 기간 평균 71.5세에서 73세로 높아졌습니다.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의 사례는 고령화 시대에 실버 세대가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발표하면서 경인고속도로 등 다른 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로 운영할 명분과 가치가 떨어진 상태여서 인천시가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옥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를 50% 정도 대폭 인하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도 2025년 말부터 현재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자도로에 사실상 국가 재정을 투입해 요금을 내리면서 다른 유료 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전면 무료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간도 너무 짧고 너무 막혀서 이제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무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인천 IC에서 신월 IC 구간까지 13.4km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통행 차량이 평균 18만 대에 달해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누적 통행료 수입은 2021년 기준 1조 3,600억 원으로 도로 건설과 유지비를 2배 이상 넘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이익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관 평가 서비스는 F등급,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가 20년 묵은 수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경인고속도로의 전면 무료화 추진을 검토하라고 실무부서에 지시했습니다.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는 일반 도로로 전환해 운영과 관리가 지방정부에 이양돼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알토란 같은 경인고속도로를 선뜻 내줄지 주목됩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친환경 버스 대부분은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버스입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소와 전기를 함께 쓰는 혼합형, 즉 하이브리드 버스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소버스와 전기버스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와 전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뜻 보기에는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친환경 버스들과 비슷하지만 현대차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든 버스입니다. 현재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친환경 버스는 수소버스이거나 전기버스. 수소와 전기를 조합한 전국 최초의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는 울산 테크노파크와 전국 중소기업 16곳이 참여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민간이 합쳐 2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국가 정책 때문에 수소버스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산학현, 정부기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시 협력사들 16개 기관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운행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충전과 주행거리입니다. 수소전지를 5분만 충전하면 400km를 갈 수 있고 전기 배터리까지 충전하면 주행거리는 550km로 늘어납니다. 버스 수명은 최대 10년, 주행거리도 최대 100만 킬로미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와 배터리 각각의 장점을 모아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만들어서 시내버스가 요구하는 수명을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버스는 빠르면 내년 말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울주군 길천 일반산업단지에 제조 공장도 신설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으로 만든 친환경 버스의 등장이 상용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산에 누구나 걷기 좋게 나무 데크를 설치한 무장애 숲길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약자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무분별한 시공은 산사태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산림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경우를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초입부터 중턱까지 황토색 일색입니다. 곳곳에 잘려나간 나무들이 쌓여 있고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베어낸 것 자체는 관할 지자체의 결정사항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숲이 사라진 산은 보기에도 흉합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저렇게 버려놓으면 나중에 이거 또 공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는 나무가 지탱해 주는 건데 그래서 나무가 만약에 썩어서 난 변했나 했는데 좀 멀쩡한 것도 변한 것 같더라고. 지름이 70cm인 구루터기도 있습니다. 수령이 최소 30년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무장애 숲길을 만든다면서 주변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베어내 산림이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나이테를 씌워봤더니 한 45년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을 그냥 베어버린 거죠. 이 정도의 나무는 뿌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건 베면 안 되는 거죠. 산사태 위험도 높아졌다고 걱정합니다. 나무가 없는 경사면은 발만 대도 흙이 밀립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숲길을 조성한 게 아니라 나무를 다 베어내고 생태계를 파괴해서 산사태 위험까지 만들어낸 매우 부적절한 방식의 공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공사는 안전과 환경 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통째로 다 실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크의 하단부가 붕 뜰 수가 있죠. 그런 위험성이 있고 데크 설치를 할 때 나무 베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시설물이 기존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은평구 관계자는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을 하면서 수영이 안 좋거나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들은 제거하고 일부는 데크 주변으로 옮겨 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 공사를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고 더 수목 시체 사업으로 계속 이제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사면의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은평구는 지난달엔 봉산 편백나무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300여 그루의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지역사회에선 기존 산림 관리를 통해 숲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무장의 숲길,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서 숲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벌목과 조림이 아니라 기존 산림 관리로 숲의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봉산 편백나무숲 조성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앵봉산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에 산림훼손 문제를 제기한 주민은 은평구청장과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나무를 베고 숲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숲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숲 만들기 사업의 가치마저 잃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농구 신드롬을 일으킨 가운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항준 감독의 영화 리바운드가 개봉해 농구 열풍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를 소재로 한 영화 에어도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되게 명함이가.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중앙고 농구부. 과거 고교농구 MVP였지만 은퇴한 25살 공익근무 요원이 신임 코치를 맡게 되고 부산 바닥을 훑어 선수 6명을 모읍니다. 실패와 좌절이 이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최악체로 평가받던 팀은 전국대회에서 후보 선수 없이 결승까지 오르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2012년 전국 고교농구 대회 부산중앙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농구 오디션으로 배우를 선발했고 배우들도 실제 선수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구장의 열기 속으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실제 인물과 최대한 싱크로율을 높이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이는 복귀작으로 수리남의 권성휘, 킹덤의 김은희 작가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인 것 같고 부디 그 슬램덩크의 좋은 기운 그리고 지금 스포츠 붐의 좋은 기운이 리바운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But a shoe is just a shoe until my son steps into it. 1984년 업계 꼴찌 나이키의 소니 바카로는 NBA 무대도 밟지 않은 루키 마이클 조던의 영상을 발견합니다. 농구의 전설이 될 것을 직감한 소니는 조던의 어머니 델로리스를 찾아가고 회사를 설득해 농구화 에어 조던을 탄생시킵니다. 델로리스는 판매 수익의 5%를 요구해 3기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마이클 조던이 NBA 최고 스타로 떠오르면서 나이키는 업계 1위로 부상합니다. 굿윌 헌팅의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주연과 감독으로 다시 뭉쳤고 마이클 조던은 어머니 역의 비올라 데이비스 배우를 캐스팅하는 조건으로 영화 제작에 동의했습니다. Annyeong, Korea. What do you know about the greatest shoe of all time and its legacy?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장기 흥행으로 관객 500만 돌파를 앞둔 가운데 영화 리바운드와 에어가 농구 열풍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보통 공연장에서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관객들의 촬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관객들에게 촬영을 권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특이한 연극이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철사를 통해 형상화한 사람의 DNA 그리고 사후 세계를 상징하는 배
인간의 탄생과 죽음 등을 불과 물, 대지, 공기라는 4개의 막으로 구성해 보여줍니다. 어디에나 도처에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다페르 튜토에 극장 이름 쿼드를 붙인 공연입니다. 무용과 음악, 미디어 아트 등이 결합한 다원 예술인데 창작진은 이를 연극으로 규정합니다. 다소 난해한 작품인데 대사가 없습니다. 대신 스크린에 문자를 하나하나 타이핑해 의미를 전달합니다. 카톡도 그렇고 문자가 굉장히 어떤 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동시대의 화술, 공연의 화술로서 제시하고자 문자를 공연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거고요. 조명이 닿는 곳은 배우들의 자리, 어둠은 관람객의 공간인데 그 구역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마음껏 촬영할 수 있고 그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공존하면서 작품의 한 부분이 됩니다. 대립의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관객도 보는 자이면서 행위하는 자일 수 있을까? 그리고 행위자도 보는 자이면서 행위자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원래 200석이 넘는 극장이지만 공간 대부분을 무대로 쓰느라 좌석을 모두 빼고 나니 수용할 수 있는 관객은 80명가량에 불과합니다. 사업성보다는 창의성과 작품의 확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대학로 극장 쿼드의 올 시즌 첫 무대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달걀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동포들도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꿔가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7년째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양현식 씨. 돈가스에 꼭 필요한 달걀 가격이 최근 16%나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한 데다 뉴질랜드에선 올해 초부터 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달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탓입니다. 가뜩이나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달걀 수급 문제까지 불거져 걱정이 커져갑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야채나 치킨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장사는 코로나 이전보다 70%까지밖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12% 올라 198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토마토가 17%, 감자는 48%가 오르는 등 과일, 채소 값이 전체적으로 23%나 상승하며 생활 물가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Right across the board, whether it's food, like our supermarket bills are increasing, petrol, a lot of our clients say that their rent is increasing as well. So we see food increasing, petrol increasing, rent increasing. 이렇게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뉴질랜드 한인 동포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신제품보다 주로 중고 판매 가게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었고 사실 저희가 테이블에 놓은 냅킨도 사실 그냥 일반 슈퍼 가면 이게 막 5불, 6불, 7불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2불밖에 안 해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 한 10불? 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불, 12불, 2, 3불 하거든요. 여기 2불밖에 안 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거 좀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마침 눈에 띄어서 네, 구매했습니다. 옷수선을 배우는 재봉틀 강좌처럼 직접 고쳐 쓰는 법을 알려주는 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질랜드 내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집안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알뜰족이 늘고 있습니다. 수선비도 비싸고 저는 갈 엄두도 못 내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좋고 그 만약에 새로 만들고 싶으면 세일하는 이불청 같은 거 그거 사가지고 연습하기도 좋고. 물가가 오르니까 이 고정 수입에 우리처럼 연금 타는 이런 사람들은
연금이 한 인플레이션만큼 줄어든 거죠, 뭐 사실은. 뭐 파한단사도 비싸고 과일도 오르지 뭐 쌀값도 안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급료가 줄어든 거예요. 바지 기장이라도 내가 스스로 줄이는 건 좋지 않겠냐 배우면은. 그래서 왔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제 상황에 생활비 줄이기에 나선 뉴질랜드 한인들. 현명한 소비 습관과 생활 속 작은 변화 노력으로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월드 이준섭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70% 넘게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말 16,000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지난달 말 28,000달러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석 달 동안 72% 오른 것으로 104% 상승했던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최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60% 넘게 떨어졌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돈바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YTN이 러시아군의 42일간 포로로 잡혔다 구출된 우크라이나 병사를 인터뷰했는데요. 어떻게 구출됐는지 또 포로 생활 중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와슈가 알아봤습니다. Hands up! Give me your hands. Show me your hands. Show me your hands. Turn around. Turn around. Oh, New Zealand. Oh! New Zealand. My brother! New Zealand. I know him. He's in the raid house. Oh, God. It's you. Good guy. Штурмовали наши... Была зачистка вражеских позиций, и меня нашли уже на позиции, и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с Кейном я был знаком до этого, потому что был артобстрел и постоянные прострелы. И мы шли, уже вышли, то есть у нас не было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мы уже вышли за водой, меня подстрелили, и я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то есть я не мог добежать ни в какое другое место, кроме как обратно. То есть на шоке, на таком адреналине, и сначала полежал какое-то время, пытался притвориться мертвым, а потом понял, что просто истеку кровью, 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бежать обратно. 최근 유엔 인권감시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포로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각 200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투 중 포로가 된 군인들은 억류되기 전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Since the 24th of February last year, we have documented 621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arbitrary detention of civilians by Russian armed forces. Among the 127 that we interviewed after their release, 90% reported that members of the Russian security forces tortured and ill-treated them while in detention. Еды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о. То есть приходилось даже пить из отоп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дома. Put a rope on the head, almost trying to kill, and some of them were trying to find some Nazi crosses on the body, like fascism signs. 10 days, 20 kilograms, like. Уже подстрелянно выкинули в подвал, потому что я не представлял никакой надобности. 국제의용군 켄 씨는 올렉시 씨를 구출한 지 9일 뒤 러시아군과 교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군 복무 후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켄 씨. 황망한 소식에 올렉시 씨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И также он профессионал очень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который приехал добровольно в нашу страну помогать нам. И уважение к нему было всегда очень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Конечно, я потерял друга, и уже больше, чем друга, такого друга семьи. И это не описать ему. 1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젊은이들은 지금도 전장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네, 막바지 벚꽃 구경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초여름 날씨인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만 종일 나쁨,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1도, 부산은 11.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리면서 고온 건조함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